안녕하세요. 원더키의 작가 F7입니다. 오늘은 에이서 리퀴드 X2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사실 뭐 개봉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필요하실 이유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냥 트리플 심이 들어가서 심카드가 3개씩이나 들어가서 뭔가 부적같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산 거기 때문에 바로 리뷰에 들어가죠. 전혀 인과관계가 맞는 것 같지 않지만 먼저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사각형에 뭔가 어디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가져온 것 같지만 조금 더 싸게 만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별로 특출날 건 없어요. 다만 좌우 베젤, 좌우 상하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5.5인치에 비해서 특히 요즘 폰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는 좀 벌티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생긴 것과 다르게 이 뒤쪽 요 무늬를 보면은 메탈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르면 안쪽에 구성품도 느껴지고 촉감이 아주 끝내주는데 그냥 평범한 수준의 완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특출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고 디스플레이는 5.5인치의 HD 해상도예요. 사실 1680에 720이면 5.5인치의 딱 마지노선이라고 딱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쓰면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의 해상도는 아니에요. 휘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사실 야외에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쓸만한데 문제는 파란색 톤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특히 하늘색, 요런 하늘색 비슷한 게 되게 뭐랄까 형광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뭐 디스플레이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도 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순정 안드로이드를 최대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깔끔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롤리팝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화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도록 자체적으로 약간 손을 본 데도 있죠. 하지만 위쪽에서 노티바를 당겼을 때 보통 당기면 토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얘는 기타를 꼭 눌러줘야 확장이 된다든지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는 2016년 3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없다든지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든지 뭐 여기 갑자기 여긴 영어로 나오고 누르면 한국어로 나오고 또 여기 날씨가 가관이에요. 서울특별시 느껴요 23도. 그러니까 23도 체감온도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능성 23도 이것도 체감온도 23도 feels like를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재시동을 누를 때도 재부팅! 당신의 전화는 재부팅 됩니다. 라고 굉장히 포스 넘치는 멘트를 넣는 등등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반쯤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일 큰 문제는 카메라예요. 뭐 화소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뒤쪽이나 앞쪽에 멀쩡한 카메라 그리고 LED 플래시가 각각 위치하고 있죠. 전면에도 LED 플래시가 하나 있고 근데 문제는 화질 자체도 굉장히 나쁘고 인터페이스도 가관이에요.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거의 어디 쌍팔년도는 좀 과했지만 거의 디자인들이 대단해요. 뭐 디자인은 어떻든지 간에 사실 사진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야간이고 주간이고 노이즈 많이 끼고 초점 잘 못 잡고 디테일 안 좋고 손떨림이 많이 들어가고 저조도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의 처참한 화질이고 아무리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가격에 출시된 샤오미 스마트폰보다도 못하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 저는 전면 카메라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AF가 들어가 있는 몇 안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초점은 잘 잡아요. 초점도 잘 잡고 LED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가 터지기까지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는 데다가 AF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뭉개고 뷰티샷을 잘 하긴 하는데 너무 어둡고 많이 흔들려서 사실상 거의 쓸 수가 없는 수준의 카메라예요. 여기에 멀티미디어의 다음 순서는 오디오죠. 이어폰 잭은 위쪽에 있고 뭐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지만 스피커는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건 사실 이렇게 크진 않아요. 스피커는 띡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는데 모노 스피커인데 뒤쪽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DTS-Ac라고 써있는 이 글자가 굉장히 무색하게 물론 여기다 쓰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구려요. 일단 음량 자체도 낮고 고음은 찢어지고 저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연결은 잘 돼요. 근데 소리가 너무 끊겨가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한 2, 3초에 한 번씩 소리가 튀니까 저는 처음에 호환성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같은 이어폰을 몇십 대에 가까운 몇십 대 거의 100몇 대에 가까운 거에 썼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싼 거여도 그리고 무엇보다 포럼을 뒤지니까 같은 증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여기 사운드 개선이라 그래서 무손실 블루투스 모드, 고음질 블루투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소리가 끊기는데 무손실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여기 DTS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있거든요. 키면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 음색이 조금 나아지긴 해요. 재밌어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블루투스가 자꾸 끊기는 판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꺼놓고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알림창에 자꾸 떠 있어요. 그냥 음악 앱만 켜져 있으면. 그리고 비단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RF 전반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 종류가 두 가지 있거든요. 대만판과 유럽판에 있는데 밴드가 하나는 3개, 하나는 4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기계 중에 이렇게 밴드를 조금 지원하는 기계는 처음 봤는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신호를 잘 못 잡아서 LTE 신호를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고 안테나가 이렇게 낮게 뜨고 실제로 끊겨서 3G로 자주 전환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RF 전반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하든지 설계를 못했든지 같은 이유구나. 어쨌든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트리플 심 기능 자체는 잘 돼요. 3개 다 인식하고 뭐 호환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 제대로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배터리 하나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402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심지어 교체형이에요. 뭐 어차피 하나밖에 안 주니까 처음엔 큰 의미 없지만 배터리가 노후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개 사면 되니까 교체가 돼서 나쁠 건 없죠.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근데 요게 화면 켜진 기준으로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가 쭉쭉 가져요. 뭐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LTE, 와이파이 안 쓰고 웹서핑 많이 하고 화면 밝기 중간 이상으로 얘는 좀 어두운 편이라 조금 더 밝게 썼으니까 일반적인 사용 패턴 와이파이를 좀 더 많이 쓰시면은 저보다 심지어 더 오래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충전이 정말 끔찍하게 느리다는 거예요. 이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로 충전하죠. 충전이 3시간 반씩이나 걸려요. 정말 끔찍해요. 퀵차저에 관련한 어떤 기능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시간 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충전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기계예요. 트리플 CM을 지원하는 기계도 거의 없고 전면에 AF도 넣고 뭔가 디자인도 깔끔해 보이고 배터리가 4020mAh 교체형이라니 정말 특이한 기계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건 트리플 CM 지원이 된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정도. 나머지는 블루투스 음악 끊기는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앱 이것도 죽여보고 초기화도 해보고 버전 확인도 해보고 버전은 업데이트는 1년째 안 돼 있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못 잡고 스피커도 구리고 카메라도 정말 끔찍한 수준이고 요즘 세상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은 정말 대체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사야 될 이유는 정말 딱 하나, 뭐 배터리, 사실 배터리도 요즘은 샤오미 거 오래 가니까 배터리 또는 트리플 심인데 트리플 심 지원하는 게 이거랑 쿨패드 거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멀쩡한 거, 그러니까 요즘 쓸만한 거는. 그래서 쿨패드 걸 안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트리플 심으로 못 써요. 3G와 LTE는 한 번에 하나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2G인데 GSM이 한국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뭐 어차피 사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존재의 의의는 그냥 트리플 심 3개 넣어가지고 뭐 전화 문자만 한다, 배터리는 오래 가니까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정말 황당한 기계이기 때문에 왜 에이서가 이 시장에서 정말 맥을 못 추고 쓰러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기계네요. 그나마 에이서에서 멀쩡하다는 폰을 가져왔는데도 이 모양이라네요. 충격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심에 더불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따로 있다는 점은 칭찬을 하고 싶고 다른 제조사들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하이브리드 듀얼 심 좀 그만합시다. 원래 안 그랬잖아요. 공간 아낄 게 따로 있지. 어찌됐건 에이서 리퀴드 X2였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굳이 정말 끔찍하게 트리플 심이 필요한 게 아니면 사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끝!